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닌자에 등록된 빌드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세팅해보고 느낀 장단점을 리뷰해보는 닌자 빌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빌드는 마옥소틀 강철 분할 챔피언입니다. 저번 시즌에는 챔피언이 주를 이루는 스킬이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트릭스터와 거의 동등한 점유율을 보이는 강철 분할은 이미 검증된 고성능 빌드로 번개 타격의 4배에 해당하는 4%의 유저가 즐기고 있었습니다. 트릭스터 빌드와 벨팀버, 모순, 쌍수를 이용한 챔피언 빌드는 나름 어렵지 않게 유튜브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물리, 보박검과 마피, 마옥소틀을 이용한 빌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이번 리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닌자에서 세팅을 참고할 때 높은 DPS를 기록한 빌드는 냉기 컨버트 빌드들이 대부분이었고 상위권 유저들의 경우 집중된 목걸이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딜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물리 피해에서 꿰뚫기의 DPS는 닌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높은 고점은 물리 꿰뚫기 빌드였습니다. 닌자에서 빌드를 참고할 때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정밀함을 생명력을 전무해 사용하는 몇몇의 유저가 있었으며 대부분 높은 DPS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다간 마옥소틀의 옵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죠. 마옥소틀의 영원히 계속되는 희생은 애쉬리 가득 차면 모두 희생하여 4초간 최대 저항을 5% 올려주는 옵션인데 생명력을 점유할 경우 불멸의 야망의 흡수로 애쉬를 채울 수 없어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생명력 흡수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옵션은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명력을 점유한 채로는 마옥소틀의 옵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력을 점유한 빌드와 그렇지 않은 빌드가 공존하다 보니 세팅을 참고할 빌드를 선별하는 것부터가 까다로웠습니다. 무기, 반지, 장갑, 투구를 레어로 사용하는 이번 빌드는 역시나 매장지 출신 아이템이 큰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다른 리그에서는 미러급까지 갈 수 있는 물리 1티어 보박검을 100디바인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으며 격분 최대치와 치피배가 분열된 장갑은 다른 시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번 리그만의 아이템이었죠. 카오스 저항과 지능을 맞추는 부분이 꽤나 고된 부분이었으며 장갑에서 공속, 반지에서 치배를 포기한다면 수월하게 맞출 수 있었으나 더 높은 고점을 위해서는 전미어 한 줄 한 줄이 소중했습니다. 주문 억제가 분열된 것은 카오스 저항을 뽑기 힘들었고 카오스 저항이 분열된 것은 주문 억제를 뽑기 힘들어 전체적인 제작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시간과 커런시가 꽤 들어갔으며 운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작용을 했습니다. 미미스 반지와 마피는 여태 경험해볼 수 없었던 미친 듯한 시세 차이로 다른 리그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고 저렴해져서 두 유니크 가격의 합이 다른 리그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커런시를 써야 했고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금단 주얼을 20디바인 정도의 참수자로 사용했는데 80디바인 정도의 전설의 파멸을 사용한다면 약간 더 높은 딜 상승과 물리 반사 면역이라는 편의성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강철 분할의 많은 투사체와 니미스의 리턴 기제를 활용해 돌아오는 투사체가 캐릭터 본체 바로 아래에서 한 번 더 터지게 돼서 붙어서 딜을 할 때의 DPS 고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버보스에서는 간신히 패턴 스킵을 하거나 한 번 정도 보면 될 정도로 높은 고점을 자랑합니다. 넓게 퍼지는 투사체로 매핑에서의 클리어링도 준수했으며 캐릭터와 붙어있는 적에게는 더 높은 DPS로 단일 딜은 훌륭했고 마옥소틀과 네번째 맹세 갑옷을 통해 탱키함도 갖춘 육각형 빌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옥소틀의 단점인 생명력 재생이 없고 흡수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단점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제국 클로를 이용해 높은 흡수를 가져올 수 있는 번개 타격 빌드와는 다르게 오로지 물리 피해 흡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모팩이 많은 상황에서 불안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은 지속 피해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원소와 카오스 피해는 무난하게 버티는 것이 가능했으나 물리 피해가 섞여 있다면 낮은 체력으로 한 방에 끔살이 날 수 있었고 붙어서 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 떨어지는 DPS는 역체감이 들 수밖에 없었죠. 미미스의 옵션인 무작위로 발사하는 투사체로 인해 멀리 떨어진 단일 적에게 딜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붙어서 딜을 해야 할 만큼 약간의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매핑 7점, 보스 9점, 편의성 8점, 빌드 코스트 510 디바인입니다.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투사체와 돌아오는 투사체로 한 번 더 타격해 매핑에서 준수한 클리어링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적에게는 붙어서 딜 집중도 할 수 있어 17티어에서도 막힘없는 DPS를 뽑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간혹 한두 마리씩 새어나갈 때가 있어 살짝 거슬리는 상황이 있었으며 흡수하는 생명력의 양이 크지 않아 지속 피해에 취약했습니다. 보스는 한결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붙어서 전투를 하더라도 고유 패턴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만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오버보스의 패턴 스킵에 가까운 충분한 DP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성은 나름 준수했지만 생존에서 필수라고 할 만큼 생명력 플라스크의 의존도가 높았고 예상보다 장비 제작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번 빌드 또한 흡수 불가를 제외한 맵모드에도 대부분 큰 영향을 받진 않았으나 금단 주얼에서 전설의 파멸을 챙기지 않을 경우 물리 반사는 반드시 걸러야 했으며
재단 옵션 또한 아무 생각 없이 누를 수 있어 편한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매핑에서는 간간히 새는 한두 마리의 몹과 보스에서는 반드시 붙어서 딜을 해야 한다는 점이 약간의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빌드 코스트는 510 디바인으로 큰돈을 들여 물리 보박검과 마피를 이용했으나 인내와 벨팀버, 오순을 이용한 빌드와 다이나믹하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며 그마저도 금단주얼에서 가성비를 챙겨야 할 만큼 많은 커런시를 필요로 했습니다. 지확과 저항을 조금 더 쉽게 맞출 수 있다를 제외하고는 큰 장점을 찾기 어려운 마피 빌드였습니다. 궁금하신 빌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능력이 되는 만큼 세팅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